안녕하세요. 롯데정보통신에서 인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팀의 노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될 줄 몰랐고요. 앞서 소개하신 것처럼 연수가 연수 같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 디데이를 손을 꼽으면서 밤잠을 좀 설쳤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전달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롯데정보통신이나 또는 롯데그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요. 2018 ATD 아이스 연수단을 대표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위주로 발표를 할 거고요. 제가 혹시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저도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떨리는 마음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좀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실무자로서 아까 물론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여러 트렌드와 좀 깊이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좀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좀 같은 심정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왔고요. 어쨌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유의미한 좋은 내용들을 잘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요. 제가 이제 아까 영상 한번 보셨겠지만 저의 눈으로, 저의 시각으로 관찰해본 ATD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박 11일 동안 벤치마킹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나 LA에 여러 기업들을 좀 방문을 했고요. 실리콘밸리 진짜 좋더라고요. 네, 좋은 기업들, 좋은 문화. 저희하고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수단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샌디에이고로 와서 이제 ATD를 참여하게 됐죠. 지금 이거는 키노트, 오바마 키노트를 지금 가는 길입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사람들이 기다렸고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렸고 이런 환영은 이후로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굉장했어요. 네. 저는 그냥 그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마커스 버킹엄의 강점 현명 이 시간도 있었고요. 교수님들이 또 공유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키노트가 끝나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동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이 좀 시작이 됐어요. 알고 계신 대로 300개 세션들이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중간에 환영도 하고요. 네트워킹도 하고요. 질문도 그냥 편한 대로 하고요. 결코 이렇게 딱딱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요. 참여도 자유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원테이블로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요. 저희끼리 또 강사를 초청을 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교수님들, 코디네이터 교수님께서 딜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은 엑스포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관련 서적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층에서는 이제 엑스포가 이제 3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 기업들이 와 있고요. 모두 이렇게 모두의 그 솔루션들을 굉장히 소개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엑스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많이 그 LMS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도구들이 있었고요. 이 솔루션은 제가 이따가 끝날 때쯤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위라이본하고 비슷한 느낌의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설명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제가 100% 다 알아들은 건 아니었지만 이건 식사는 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리고 저기서 공간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10박 10일간의 연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준비를 해주신, 이 자리를 빌어서 준비하신 메가 HRD 운영진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연수단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드릴 말씀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제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ATD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참석하시는 분들의 리스트를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우리 HRD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지금 ATD에서 발표되는 그런 트렌드가 뭐냐라고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사실은 특별한 트렌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트렌드들이 워낙 강력했어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대로 계속 갈 거고요.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굉장히 진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워낙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들이 강세고 그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고 구체화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00여 개 세션에서는 주로 그것들이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발표가 되고 또는 새롭게 나온 솔루션이 있거나 방법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소개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아까 보셨던 그런 자리, 이런 테이블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앉으면 바로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현안들이 있으니까 테이블에 바로 꺼내놓는 거죠. 서로 궁금한 사항들 물어보고 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 딴 것보다 저는 뭐 워낙에 저희가 그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뭐 적용할 수 있을 적용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분들이 나누는 그 열정,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그런 열정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공유드릴 강연은 제가 가장 좀 감명 깊게 들었던 강연이었어요. 사전에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변화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에 이제 그 메가 쪽에서 이제 저희 이런 발표 제의를 받고 키워드를 뽑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이 변화라는 키워드로 과연 주제를 좀 많이 있을까 했을 때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네, 워낙에 한 단계 더 나아갔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 테라디킨이라는 ATD 2018 ICA 이사의 의장이 정식으로 주어진 그런 시간, 그러니까 정식 강연은 아니었고요. 마커스 버킹엄 강점혁명 키노트 바로 앞에 이분이 이제 10분 정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이걸 가서 제가 공유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용을 막 열심히 들었고요. 특히 이분은 리스킬링 2030이라고 딱 타이틀을 잡았어요.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포인트는 좀 소름 끼치도록 제가 좀 반응했던 부분은 2030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앞으로 2030년에는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그런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지만 일단 그거 그렇고 저희 HR이 이제 그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 한 10년 안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IT 회사 소속으로서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D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요. 뭐 DT 하고 있는데 저희 신입사원 교육을 이 주제로 했어요. 그래서 각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또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되냐. 비즈니스도 굉장히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과제를 가지고 직접 끌어와서 신입사원들이 그걸 같이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실제 IT를 가지고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DT가 굉장히 많이 가까이 와 있고요. 이건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계신 모든 회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것도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실체, 구체적인 답을 찾지 않는 이상 저희 비즈니스는 그 영속성을 갖기는 쉽지 않겠죠. 거기에 있어서 저희 HR 담당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메시지를 저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DT를 통해서 겪게 될 여러분들이 누릴 가치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좀 긍정적인 게 더 많겠죠. 여러분들이 고객으로서 갖게 될 여러 가지 가치는 많을 겁니다. 근데 HR 담당자들한테 있어서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세 가지를 짚었는데요. 일단 일자리가 줄 것이다. 일자리가 잡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약간 진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이야기를 했으니까 로봇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한 15%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명 중에 15명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는 일이 바뀔 것이다. 네. 저희 일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한 10개 업무 중에 한 5개 정도는 그때쯤 되면 다 자동화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일을 저희한테 맡기겠죠. 그렇죠? 네. 분명히 저희가 쉬게 안 놔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하는 방식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이 조직의 형태가 지금 같은 구조가 아니고 업무 중심으로, 그 태스크 중심으로
쉽게 고용을 하고 또는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고 또 해체하는 그런 일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히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HR 업무, 여러분의 막 혼을 담아서 이건 하고 있는 업무를 당장 내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당장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보다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저희 고객인 그 직원들은 언제 내 일자리가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2030년, 10년 후에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가 이제 교육팀에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발령제에 제 이름이 있는 꿈.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일도 자리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일이 바뀐다라면 굉장히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모인 분들 굉장히 혼을 담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는 우리 고객분들,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재교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스킬링이 있겠죠. 현장에는 직원들이 일이 바뀌고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저희는 빠른 그 니즈를 파악해서 그 비즈니스에 필요한 역량들을 빨리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HRD에 이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바뀌는 그 분들의 핵심 역량은 뭐냐?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고 이 새로운 스킬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HR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러닝 어질리티, 학습 민첩성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데이터와 디지털리제이션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좀 와 닿으시나요? 저는 IT 회사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래도 가까이에 좀 와 닿기는 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또 IT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이게 와 닿을지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10년 후에도 과연 저희가 강의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 강의장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들을 거냐는 거냐 말이죠. 네.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알파고가 있었죠. 저희가 이제 바둑을 과연 사람을 불러서 기원을 가서 배울까요? 네, 알파고나 또 다른 앱을 이용하겠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교육 현장은 형태가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저도 그 테라디킨이 얘기했던 것 중에 협업, 트레이닝의 대상이 기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화해야 될, 우리가 협업해야 될 대상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그 학습된 기계. 이 기계가 저희가 이제 이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이 머신과 저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파이썬, 자바, C 프로그래밍? 네. 그거는 우리 개발자분들, IT를 담당하시는 유관 부서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좋은 솔루션들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교육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기계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 기계가 적절히 그 니즈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끔 하려면 저희는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어떻게 해야 성공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데이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밑에 표를 보시면 그냥 데이터를 막 갖다 밀어 넣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계획된, 디자인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데이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챙기고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엑셀 많이 지금 만지고 계시죠? 네, 엑셀 진짜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근데 피벗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앞으로는 더 나은 도구들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밀어넣은 데이터들이 앞에 다 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HRD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하나하나 열어갔던 그 과정들 속에서 산출되는 떨어지는 그런 이력들이 나중에는 AI가 진짜 제대로 등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나 대신 지금 강사들 대신 교육을 더 빨리 해줄 수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놓은 그 데이터들이 그때 힘을 발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이런 기계나 또는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 업무를 하다 보시면 조금은 이런 솔루션들에 조금 거리를 두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직원분들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학습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도 그렇고요. 뭐 현장에서 봤던 그 솔루션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편하게, 저는 특히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CDP가 걱정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로드맵을 타고 가야 전문가가 돼 있겠는가, A급 전문가가 돼 있겠는가. 몇 년째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잘 못 풀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하고 있는 그 고민들이, 그리고 진행하는 그런 교육 과정에서 나온 결과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쓰일 수 있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도 있고요. HR더는 구명조끼를 입고 먼저 변화해야 해. 저도 통역을 통해서 이걸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구명조끼라고 표현을 했을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테라데킨이 그 10분 동안 1만여 명의 그런 HRD 담당자를 두고 했던 메시지, 선택했던 키워드라면은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30년에 올 상황은 약간 대혼란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갑자기 바뀌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고, 이 혼란 속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멀찌감치 서서 뭐 튜브 던지고 막 밧줄 던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메시지를 이 의장이 던지는 순간 저희도 굉장히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어떤 세션은요, 조금 연결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 학습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SAP라는 회사 다 아시죠? 네, 회사에서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도 SAP 교육 사업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교육 하나 여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인당 단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셉에서 오신 분들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셉이라는 회사 제 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믿을 만한 회사예요. 연매출도 어마어마하고요. 거의 그 독일 ERP 솔루션 회사인데, 뭐 연매출이나 어떤 그 성장세나, 그리고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어느 기업보다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AP에서 제시했던 우리 이 미래 워크플레이스에 대해서 3대 트렌드를 얘기했는데요. 뭐 익히 이런 것들입니다. 디지털화돼 가고 있고, 세대가 바뀌고 있고, 머신러닝, 이제 기계 학습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의 맥락과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 이 상황 속에서 주로 하는 걱정이 똑같습니다. 뭐 40%가 내 하는 일이 바뀔 것 같다는 거죠. 당연히 이분들은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릴 아주 재미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내 직무가 내 하고 있는 일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HRD를 해봤거든요. 다행히 0.63%입니다. 아주 안전하다고 결과 딱 떨어져요. 저희는 좋죠. 저희는 좋은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샌디에고에서 보니까 택시가 없어졌어요. 다 우버예요, 우버. 근데 그 우버도 안전할까요? 이제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 지금 뭐 문제가 많지만 이제 자율주행차 나오면 저는 출퇴근을 책을 읽으면서 또는 뭔가 다른 디바이스를 만지면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우버도 없어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왕왕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습자들이,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성향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맞는 교육을 빨리 해줘야 되니까요. 그 학습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SAP가 제안한 것은 9가지 성향입니다. 편리함을 굉장히 추구해요. 지역이나 어떤 시간 상관없이 교육을 듣고 싶어 하죠. 전문가들을 빨리 찾고 싶어 하고요. 챌린지, 모티베이션, 막 동기부여를 함께 하기 원하고요. 빠른 피드백을 원하고요. 목적에 맞아야 되고, 소셜, 계속 연결되길 원합니다. 같이 하길 바라죠. 그리고 모빌리티,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쉽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교육과정 만들 수 있나요?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거는 미국에 새로운 어떤 이런 교육 플랫폼,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새로운 솔루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9가지 학습 성향을 너무나도 잘 담은 사업이, 비즈니스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헬스클럽이 있대요. 가서 사이클링만 하는데 막 클럽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거기 회원 중에 한 명, 반젠 노울스라는 그 서점의 사장이 그 헬스클럽에서 이제 같이 운동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갖고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 사이클을 집으로 가져오는데 그냥 사이클만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시스템,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전문가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집에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붙들어가지고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고요. 코치가 실제 그 시간에 있는 겁니다. 코치하고 실시간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된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경쟁하기도 하고 내 순위까지도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제 설명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This is your house. This is you waking up. This is you tiptoeing past your family while they're still asleep. This is what 왠지 저 자전거는 저런 집에만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This 드는데요. is your Peloton. 저희 집에도 솔리 This is 바이크라고 Robin. 있는데 Robin is your instructor. 22인치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Robin's 얼마든지 not 태블릿을 going to 달 go 수도 easy 있고요. on you. This is you attacking the hill, crushing the flats, climbing your way through the pack. This is your friend in another city, riding with you. 딱 봐도 재밌어 보이시죠? These are the 아니신가요? values you push together. This is how you change your life. This is how you make a better day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Is Peloton. 이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지금이 시장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어마어마하죠. 사실 지금 이렇게 잘 담은 이 플랫폼이 사실 저희 교육하고 바로 연결을 짓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받아실 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성향들을 잘 담은 플랫폼, 우리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쪽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AP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들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경험치가 굉장히 어떤 그런 관측들이 정확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리프레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에디 분석에 의해서 교육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걸 달리 생각해서 문제 해결 관점으로 디자인 싱킹으로 과정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학습자들의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큐레이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멘토링을 또는 가상교실을 만들어주든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 제안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공유드릴 세션은 푸시 앤 풀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학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질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리더십 진단을 한번 좀 해보셨죠? 아니면 또는 리더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딱 그냥 나올 것 같아요. 푸시 전략은 어떻게 보면 성과주도의 리더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풀 전략은 어떤 사람주도의 리더십이죠. 한번 거수를 둬서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나는 성과주도의 리더다. 세상에. 이렇게 없으신가요? 진짜? 네. 그럼 제가 질문을, 그럼 다시 갈게요. 그러면 나는 사람 주도의 리더다. 네, 다 안 되셨구나. 네, 이럴 때 위라이브온을 한번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미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결과를 이 교수님께서 이미 제시를 했어요. 손은 안 드셨지만 대부분이 성과주도래요. 그쵸? 네. 딱 일 맡기시고 이거 언제까지 해올 거야? 그럼 성과주도죠. 그죠? 그리고 딱 일 주시고 이거 해볼 수 있겠어? 언제까지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사람 주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C레벨의 어떤 성향을 맞춰야 되고 빨리 일을 끝내려면 성과주로 간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탑 클래스의 리더들은 이 밸런스가 맞다라는 거예요. 약 15%에 해당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이나 연령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거는 6가지 키를 저한테 좀 제안을 했어요. 성과주도와 사람주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 6가지. 사실 여러분들 흔히 보시던 그런 핵심 키예요. 대단한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리더십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면 이 2개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푸시 앤 푸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시고 있다라면 이 6가지 영역을 눈여겨보시고 동기부여하고 코칭하고 있는 영역들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앞서 장표에서 그들이 던졌던 메시지가 있는데
이 어떤 걸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과주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 주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 다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들을 채워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 푸시 전략은 어떻게 보시면 일반적인 전통 학습이 되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쿨식 그런 과정들이 될 거고요. 풀 전략은 마이크로러닝이 될 것 같습니다. 쫙 펼쳐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 그룹에서도 푸시 전략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학점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연애 4학점 무조건 따게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해서 이게 차후의 승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풀 전략은 그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펼쳐줘야 되는 교육 과정들이겠죠. 그 플랫폼들. 그래서 이 푸시와 풀의 전략을 적절히 저희는 나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더 다양한 방법을 구사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제시한 것은 우리 학습의 목적이 뭐냐? 그 학습의 목적은 행동의 변화인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뇌의 망각곡선과 연계가 있다는 거죠. 이분이 제시했던 것은 망각곡선. 여러분들 뭐 쉽게 많이 접해봤던 건데 일주일 안에 90%가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연 예산이 교육 예산이 뭐 600억 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90%가 낭비가 된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꽤 많은 교육 예산 쓰고 있는데 그중에 90%가 날아간다? 나중에 ROI 점검을 했을 때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기한다면 전 정말 이 자리에 못 있겠죠. 네. 근데 그 망각곡선 잊혀진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선택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뇌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계속 부스터 런. 망각곡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하나씩 던져주래요. 사후의 트레이닝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사전에 이것들이 반드시 설계 같이 돼야 되고 2일 후에 또는 2주 후에 2달 후에 뭔가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과정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없겠고 저희도 뭐 130여 개 과정이 뭐 연애 진행이 되거든요. 직무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심지어 저희는 한 번 과정을 하면 4일 동안 32시간 동안 한 300페이지, 500페이지가 되는 그 책 한 권을 떼야 됩니다. 네. 엔지니어들의 지금 상황이 그래요. 네, 하나를 어떻게 보면 기초 단계에서 중간 그리고 고급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책 한 대여섯 권은 띄어야 그 단계까지 가고 경험치가 그만큼 쌓아져야 돼요. 굉장히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모든 과정을 이걸 2+2+2를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책 한 권이 있더라도 이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는 알고 큐레이팅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걸 껴 넣으시고요. 앞으로 과정이 딱 끝나면 이 일 후에 내가 던질 메시지가 뭔가, 어떤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이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고 쉐어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모든 과정이 아니고 필요한 과정에서 특히 핵심 가치,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그런 핵심 가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단순하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행동 변화를 가져가야 될지 그 중에 일부는 기억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의 사실 끝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저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비즈니스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기술적으로 막 끝까지 들어가서 이 고객의 가치를 여러 분석을 하시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현업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드리는 게 우리 역할이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세 가지 핵심이 항상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 개를 잡아야 DT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과 프로세스 그리고 기술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 HRD 관점에서 이걸 얘기해 보시면요.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 학습자들의 성향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일하는 방식. 그럼 이 변화되는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마이크로러닝을 사용하시든지 또는 저희가 큐레이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이 학습자들끼리 그거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피어투피어 방식을 사용하시든지 그건 일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앞서 테라디킨이 얘기했던 데이터와 디지털리제이션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흔히 삽질이라고 하는 그 일들. 저도 사실 지금 5시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SFP 교육 과정 하나가 지금 마무리 됐을 거예요. 예. 마무리에 던질 멘트가 있는데 못하고 지금 여기를 왔거든요. 그래서 뭐 후임한테 맡기고 났는데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도 교육 과정 중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 제가 막 DT, 변화, 막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교육 현장은 아주 현실인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여러분들 데이터를 축적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여러 서적들도 좀 탐독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 우무닷컴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위라이본과 같은 형태로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서베이 솔루션인데 이게 사실 마이크로러닝을 지원을 해요. 제가 한 클래스를 개설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제가 손을 들어서 좀 확인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걸 썼으면 아마 그래도 답이 좀 많이 왔을 거예요. 그냥 이 사이트 들어가서 이 코드만 치시면 그 클래스로 바로 입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미리 설계해 놓은 그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그냥 바로 그 답들이 결과가 나와요. 몇 프로 몇 프로. 바로 대화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쪼개고 쪼개서 이 60분짜리 강의가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띄워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피드백하고요. 제가 진행했던 한 과정, 제가 봤었던 그 한 과정에는 마지막에 이걸로 선물 추천까지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었고요. 이게 또 하나의 대세였습니다. 가니까 거의 전 과정은 아니고요. 한 30% 되는 그 과정은 이 솔루션을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한테도 뭐 유익한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30명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트라이 보시고 이거 외에도 ATD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엑스포에 참여했던 솔루션이나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제가 경험했던 거를 좀 열심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변화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앞서 충분히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좀 됐나요? 네, 일단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어떤 이 변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12년 아직 남았으니까 한 1년 정도 더 고민을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그것을 저희가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객, 이 고객은 더 힘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 현장에서 그렇게 혼란을 겪게 됐을 때 저희가 그분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네,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래요. 문제를 자꾸 교육팀에 와서 얘기를 하세요. 영상으로 이게 또 공유가 될 텐데 네. 저희 팀에 와서 교육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아직 제가 답을 잘 못 드려요. 네. 좋은 거죠. 답을 교육에서 찾고 HRD 부서에 와서 그 해답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앞으로 저희는 그 무기를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 구명조끼, 말씀드린 그 구명조끼를 저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여러분들, HRD 담당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